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젯밤부터 비가 와서 오늘 낮까지 비가 왔습니다. 아주 봄비 치고는 아주 살며시 조용조용 봄비가 보슬보슬 내렸습니다. 아마 꽃들과 나무들이 목을 축이고 아주 신이 났을 겁니다. 이제 곧 이어서 꽃 필 나무는 꽃이 피고 잎이 돋을 나무는 잎이 돋을 것입니다. 아주 산뜻한 아주 봄비가 보슬보슬 조용히 오는 봄이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잘하려는 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 곤약에 있던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관광지로 내주고 지금 있는 국방부 건물에서 직무를 보겠다. 다만 경호상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또 외빈들도 오고 그러니까 좀 사무실 규모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리모델링 좀 해야죠. 그러는 돈 450억인가 되는 거 예비비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결정을 안 해줘요. 그래갖고 자꾸 청와대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청와대로 오는 거예요. 오늘은 민주당에 있는 의원이요, 정청래가 아주 그 독서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말. 정청래 의원이 청와대 오기 싫으면 저과대로 가라. 저과대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야, 채통을 좀 지키시오. 채통을. 의원님은 좀 의원답게 얘기하시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고 뭐가 이득이 되는지 그런 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공약에 걸어놓고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서 당선됐으면 당연히 공약 지키는 게 맞죠. 문통같이 공약을 잔뜩 걸어놓고 공약 하나 안 지키는 거, 그게 할 짓입니까? 단 공약 중에 안 지킨 거, 지킨 거 내가 하나 기억나는 거는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건 맞은 것 같아요. 이런 나라에서 살아봤습니까? 이런 정부에서 살아봤습니까? 아이고, 그 청와대 김정숙 씨, 아니 그 김정숙이 옷값을 공개하라고 재판 받았는데 민주국가는 재판이 최고의 결론자 아니에요, 결판자 아니에요. 재판부에서 공개하라는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은 나는 무시한다. 그런 배짱입니까? 예라, 이게 무슨 그게 지도자급에 들어간다고 지도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법을 그렇게 했으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안 따르고 일반 국민만 따르라 그러는 겁니까? 그게 무슨 민주시민입니까? 민주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공산당이 하는 수법들이라 배워가지고 하는 메이구만. 공산당. 그 공산당은 그렇잖아요. 그냥 뭐 누가 국민들 얘기 듣습니까? 재판부가 무슨 얘기 결정을 합니까? 그저 몇 사람들 김정은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시간이 가서 청와대에서 나가면 뭐 그때 결정이 그저 돼가지죠 뭐.
뭐 대통령 업무야. 업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뭐 업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윤석열 당선자가 대출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금리는 4%대까지 올라갔어요. 4%대까지. 저도 이 금융기관에 좀 있어 봤는데요. 이 금융기관에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요. 이자 가지고 수입 따먹기예요. 그 지금 현재 이 4%대 이하 가지고도 금융기관에 어느 금융기관 보니까 뭐 몇천억 의 수익이 났더만 단기 순이익이. 그렇게 많이 이득이 나면 그게 옳은 겁니까? 그 많이 이득이 나면요. 대출자들의 대출 이자가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무실에 앉아서 돈, 남의 돈 가지고 빌려주고 대출 이자 많이 받아서 룰루랄라 먹고 산다. 이게 뭐 하는 나라입니까? 이것도 특권이에요, 특권. 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 금융기관에다 맡겨놔요. 정부에서는 이자라든가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게 정비례하나 반비례하나 그런 것만 약간 가담하면 됩니다. 막 다 풀어주면 뭐 이자 갖다 무슨 그냥 뭐 5%, 10%, 20, 15%막 받으면 그 어떨 거예요? 서민들만 다 홀딱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면서 서울의 아파트가 올라간 겁니다. 내가 전에도 방송을 했지만요. 서민들이 간신히 돈 좀 저축하고 안 먹고 안 써가지고 집이라도 한다 만들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 친척이고 뭐고 이렇게 돈을 좀 빌리려는데 친척이고 뭐고 요즘엔 돈꿀에 잘들 안 해. 그럴 적에 정부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살라고 할 때는 8, 90%를 대출을 해줘도 된다니까요. 그 규제는 어디 규제하냐? 집이 2채 이상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규제라는 거예요. 자꾸 투자해가지고 돈 해가지고 시가 오르기만 바라기 때문에 그건 그건 규제래요. 그러나 무주택자가 집을 살라고 그러는 데는 대출을 해준다. 뭐 요즘에 대출 좋은 까다롭습니까? 뭐 나이가 무슨 어떠니, 직업이 어떠니, 또 월수가 얼마니, 원촌 징수를 얼마나 냈니, 뭐 몇 년이나 냈니, 별거 다 따지 않습니까? 이게 대출을 해줄 적에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면 그 집에 설정을 하고서 돈을 빌려주는 거지, 뭐 차용금사 하나 쓰고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집에 일정 부분의 가치가 있잖아요. 저당 순위도 1순위고 말이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사업이 완전 도산해서 그 대출을 한 걸 띄는 경우 있습니다. 그 띄는 경우도 1년에 총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할 적에 그것이 몇 프로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예 은행 그 규정에도 그거는 감안하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한 푼도 안 떼려고 한다. 그거는 은행의 독선이에요, 독선.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대출했다가 안 되는 사람한테 돈 띄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수십 프로씩 올라가면 안 되지. 그러나 일정 부분 하는 거는 그건 감안은 해야 됩니다. 그건 규정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안다. 그리고 정부가 대출 규제다.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요. 서민들은 더 못 살고 있는 사람들만 사는 정말 자본주의 아주 특색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모르면 전문가한테 좀 배워요. 배워. 그래서 서울에 그냥 아파트만 고공으로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아파트가 2, 30억 가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부가 못한 일, 윤석열 정부는 정말 고심하고 고심해서 제대로 나라가 하는 그런 길이 되길 바랍니다. 대출 규제 풀어야 됩니다. 정부가 간섭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정부는 금리만 보호받고 금리에서만 약간의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은행 편에 듣는 게 아니라 국민 편에서 계산이 되고 국민 편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민주국가 자유민주국가예요. 모르면 좀 배워라. 배워. 아이고 인간들라고. 윤석열 대출 규제 푼다는데 금리 4% 대출자 8년 만에 최대. 작년 1월 2.8%, 올해 1월 27일 2%, 2.3%대. 대출자 비중도 3배로 뛰어 대출금리 추가 상승된 리스크. 우리나라 신규 가계대출자 중 연이자 4%대로 돈을 빌린 대출자 비중이 지난해 1월 2.8%에서 올해 1월 1년 만에 27.7%로 높아져 8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에 다시 불이 붙게 될 확률이 높다. 여기에 대출 금리까지 추가로 상승하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경제통 시스템에 있는 예금은행 금리 수준별 가계대출 비중 신규 취급의 기준을 보면 1월 기준으로 4, 5%대 미만 대출자 비중이 27.7%이다. 2013년 12월 28.6%, 8년 1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못 오는 건 다 이 정부에서 오는구만. 1년 전 2.8%에 비해서도 수직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를 타고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모두 상승해 고금리 대출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3, 4% 미만 대출자 역시 13.4%에서 45.3%로 증가했다. 저금리 대출자 비중은 쪼그라졌다. 작년 1월 말 해도 금리 3% 미만 대출자 비중은 80.3%. 그래야 되는 거요. 압도적이지만 1년 만에 18.8%까지 떨어졌다. 이 구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금리 2%대 미만은 9.6%에서 1.3%로 떨어졌고 2에서 2.5% 미만은 26.2%에서 7.5% 떨어졌다. 2.5에서 3% 미만은 44.5%에서 10%로 낙하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코로나19 인해 경영사정이 어려워졌죠.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까지 늘어나며 부담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중소기업 대출자의 예금 금리별 비중을 살펴보면 3% 미만 67%에서 26%로 낮아졌어요. 3%에서 4% 미만은 23.5%에서 52%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더 많은 받는 건 올라갔어요. 4%에서 5% 미만인 건 6.7%에서 16.3%는 더 늘었다. 이게.
참 이게 말이에요. 앉아서 말이에요. 그냥 국민들 앉아서 베껴 먹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수준별입니다. 3% 미만, 이자가 3% 미만을 내는 것은 작년도에는 3% 미만이 많았어요. 80.3%가 대출자의 80.3%가 3%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18.8%만 그 3% 이상을 받은 거예요. 18.8%. 그런데 그리고 3%에서 4% 이자를 받는 것은 작년에는 13.4%였었는데 이게 1년째에 45.3%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내는 거는 많이 대출자가 늘었어요. 고객이 늘었어. 45.3%야. 고얀 놈들. 2.8%요. 4%에서 5%, 금리를 4%에서 5%대 내는 금리를 내는 고객들은 작년도에서는 2.8%였었는데 27.7%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늘었고 이자를 조금 내는 이자가 적은 이자를 내는 사람들은 아주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은행의 횡포죠. 3% 미만이 80.3%였었는데 이게 18.8%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명이 3% 미만을 내는데 지금 와서는 18명만 그렇게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적은 이자를 내는 사람들은 대폭 줄이고 이자가 높은 걸 내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은행에서는 앉아서 안전빵으로 먹는 거예요. 은행 돈입니까? 남의 돈이지. 다 국민 예금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대출 장사하는 거죠 이게. 노력도 안 하고 말이지. 서비스도 안 하고 그런 걸 현실적으로 말이죠. 비용도 줄이고 말이에요. 인건비도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 돈 가지고 국민들이 싸게 쓰고 그 경제가 더 커지도록 이렇게 해야 나라가 경제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 대출은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뭐 7, 80%, 90%까지 대출을 해줘도 된다. 또 저리를 또 해주고 그리고 창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그 돈이 있어야 미천이 있어야 장사할 거 아닙니까?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경륜도 있는데 자본이 없어. 그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일정 부분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출을 띄는 게 있다 하더라도 몇 프로에 지나지 않거든요. 반드시 은행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물론 돈이 너무 많이 풀어지면 또 인플레 상승이 있으니까 그런 걸 또 고려를 해야겠지 정부가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 진작에 주택대출을 풀었으면요. 서울의 아파트가 2, 30억씩가 안 갑니다. 그렇게 이 아파트가 10억씩 오르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건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나한테 시켜봐. 내가 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할게. 나한테 시켜보라고요. 개뿔도 모르면서 말이지. 괜히 앉아서 그냥 명령만 내리고 기업들 그냥 로비에 의해서 기업들 그냥 은행들에 대해 편해서 말이지 그냥 도대체가 무슨 계산법으로 그렇게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그냥 껑충 뛰게 합니까? 그게. 대출 이자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이자가 3%는 80%였었는데 지금은 저기는 18%이게 18.8%예요. 올려서 1% 이상 올려서 3%에서 4% 받는 사람들은 45%로 늘었어. 45.3%로. 그리고 요거 혜택 받는 사람은 13.4%고 4%에서 5% 이자 내는 사람들은 27%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전에는 2.8%였었는데 27.7%였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완전히 고객들을 베껴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고객 그때 이자 받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룰러로 먹는 거 아니에요. A라는 은행이 경영해서 1년간 그 사업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당기 순이익이 몇천억씩 나왔다. 그렇게 하면은요, 이자를 낮춰도 돼요, 야자. 그리고 돈을 더 풀어도 돼요. 일정 부분 결손이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바라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또 막 이자 이게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은행 직원들한테만 그냥 복지비고 뭐고 그냥 과잉 막 풀어버리면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나라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영 관리를 잘 해야 그래야 국가가 평등하게 바르게 잘 발전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관리 그 금융기관 관리원은 관리 부서에 있는 은행감독원이라든지 뭐 재무부라든가 하여튼 이 재경부라든가 이런데 그래서는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냥 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저 기업이나 은행들의 노비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고 뭐 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잡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냥 잡아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잡아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영창에다 집어넣고 수십 년씩 그냥 살게 만들어요. 꼼짝 못하게 해요. 이 사회의 악이에요. 그건 악.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당선자가 은행대출 규제를 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환영합니다. 그렇게 빨리 시행되고 얼른 취임해서 나라를 제대로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갖다가 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나라를 망쳐버린 이 정부 빨리 손 떼고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라지는데도 저 감방 갈 사람들은 그냥 감방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검찰들 말이 잘해요. 좀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자기 아버지가 잘못해도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눈치 보지 말고 하기 싫으면 검찰 다 그만두고 다 그냥 내려오든지 그냥 그만두든지 말이에요. 생각하면 말이에요. 도대체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래서 오늘은 대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분에게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이신데요. 내일 또 일요일, 내일 주일날 아닙니까? 여러분도 편안히 쉬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6일 지방선거에는 일 잘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그저 눈치 보고 선거 투표한다든가 지역이나 혈연 또는 뭐 학연 또는 정당 이런데 연루되면 투표를 하게 되면 또 망치는 일이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좀 현명하고 똑똑해 보세요. 똑똑해져야지. 나라가 지금 이제 국민들이 다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방송은 이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